행아! 네, 이번 영상에서도 다시 돌아온 부학생회장 신동호. 세터계획단장 이기영. 네, 대면식장 최서희입니다. 와! 사실 이번 영상에서 전달할 내용이 뭐죠? 네, 저희가 이제 수강 신청에 대해 정보를 알려드릴 건데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저희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시간표 짜기의 중요성과 그리고 짤 때 꿀팁입니다. 와! 시간표 짜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교과 과정을 바탕으로 시간표를 짜야 되잖아요. 그 시간표를 짜는 데 있어서 어떤 꿀팁들이 존재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로 파워 공강을 피해라. 왜 피해야 되죠, 기영씨? 아, 진짜 파워 공강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파워 공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우주 공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파워 공강과 우주 공강을 피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통학생 때문에 이런 저희가 꿀팁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상 자취생의 경우 12시에 수업이 끝났어요. 근데 내 다음 수업은 4시 반이야. 이런 경우 자취생은 집에 가서 잠을 잔다거나 혹은 뭐 다른 할 일을 한다거나 하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지만 통학생의 경우 서희 씨가 제가 알기로는 좀 공강이 길었던 걸로 같은데 네, 그렇죠. 제가 1학기 네. 때 한 우주 공강이 3시간인가 4시간 있던 걸로 쉽지 않네요. 기억이 나는데 3-4시간. 네, 이제 12시에 끝나고 저는 우주 공강이 있으면 그 시간 동안 이제 대학교 공부 좀 전공 공부 좀 빡세게 해봐야겠다. 이거 정말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네, 이거는 크나큰 착각입니다. 네, 제가- 우주 공강 네. 때 서희 씨가 공부를 한다라고 저한테 3월 초부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서희 씨가 도서관에 가는 걸 시험 기간 말고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이런 착각을 막 하긴 하시겠지만 네. 사실상 어렵다. 서희 씨는 우주 공강 때 제가 알기로는 뭐 볼링장에 간다거나 아주 코인 노래방에 아주 정립을 해놓고 살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희 씨처럼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싶으시면은 우주 공강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취생의 경우에는 자기 집 가서 그쵸. 쉴 수가 있지만 통학생의 경우에는 오도 갈 데도 없고 또 공강을 같이 즐기는 친구들이 없으면 혼자서 할 일이 없어요. 맞죠. 공부도 하기도 싫고. 맞죠. 하지만 네. 이제 동학생은 이제 공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뭘 하셨죠? 아, 저는 집에서 잤어요. 아 집에서 그냥 정말 부럽죠. 유튜브 보면서 잤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막 안타깝다고요? 빈둥빈둥 거리는 게. 그럴 수 있죠. 저처럼 네. 자취를 하세요. 자취를 하면은 이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저 여러분 사실상 자취를 하면은 우주 공강이든 뭐 아침 수업이든 괜찮지만 통학생의 경우 꼭 우주 공강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꿀팁인데요. 저는 이제 서희 씨한테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서희 씨 혹시 1학기 때 동아리 몇 개 하셨죠? 동아리 제가 한 4개 정도 한 걸로 기억이 많이 하셨네. 나는데 4개나 근데 네, 사실 저는 열심히 서희 씨가 많았죠. 굉장히 이제 대단한 게 동아리를 4개를 했는데 통학을 서희 씨가 3시간, 4시간 정도를 했어요, 왕복.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동아리 시간과 이제 통학 시간까지 고려해서 어떻게 이제 수강 신청을 할 때 이거 고려를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우주 공강 말씀드렸는데 이제 수업이 끝났는데 집에 가고 싶은데 그 다음이 동아리야. 근데 보통 동아리들은 6시쯤에 수업들이 다 끝나니까 6시 이후로 잡히는 맞죠, 경우들이 맞죠. 많거든. 그래서 만약에 수업이 12시에 끝났어. 근데 동아리는 6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우주 공강이 생겨서 이렇게 저랑 기영이처럼 노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동아리 시간을 고려해서 뭐 만약에 4시 반부터 6시 수업을 듣고 바로 동아리를 간다. 이러면 얼마나 깔끔해요. 그렇죠. 이게 가장 이제 깔끔하고 좋은 방법이고 실제로 다들 아시죠? 이제 19학번에 김땡땡하고라고 있어요. 이제 그 김땡땡하고가 이제 저희 학과에 유명하죠. 있는 이제 농구 동아리의 소속인데 농구 동아리가 보통 활동이 6시부터 시작이 돼요. 이제 보통 6시나 4시 반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친구는 10시 반 수업을 듣고 12시 수업을 듣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화목이. 근데 저희 동아리는 목요일이잖아요. 농구 동아리는. 그래서 한 4시간, 5시간 정도를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파워 공강이 아니더라도 동아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꼭 동아리 시간을 고려해서 전 시간을 짠다던가 아니면 공강이 생길 거라면 1시간 반 정도라던가 시간을 줄여서 이제 시간표를 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동아리도 그냥 하나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그쵸, 하고 그쵸. 맞죠. 그것도 공간 가운데 간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이제 꿀팁인데요. 바로 공강을 만들어라입니다. 여러분, 대학생 하면 솔직히 뭐가 가장 떠오르죠? 저는
근공강. 아무리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봐도 저는 대학생의 특권, 대학생의 뭔가 여유로움이라고 하면은 저는 공강이 떠오르는데요. 동아 씨도 공강 많이 해보셨죠? 공강 많이 잡으셨죠? 네, 저도 1학년 때 금공강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금공강 그랬더니 이제 좋죠. 고등학교 때랑은 완전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월화수목금을 다 가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교에 와서 금공강을 한번 접해 보니까 다시는 이제 월화수목금을 다 못 나갈 것 같은 마약같이, 느낌이. 마약. 마약 같은 느낌. 같죠. 마약을 해보진 않았지만. 저도 솔직히 4일이랑 5일이랑 뭐가 다르겠어 이랬는데 여러분 4일과 5일의 하루 차이는 정말 큽니다. 특히 제가 또 얘기하지만 통학생회 같은 경우 4일을 통학하는 것과 5일을 통학하는 것은 체력도 아끼고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꼭 공강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서 씨는 왜 또 공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공강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특히 금공강을 추천하는데 그 이유가 금요일 공강이 생기면 이제 금, 토, 일을 쉬게 되는데 맞죠, 3일 연속. 네, 그러면 그렇죠. 만약에 이제 대학교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친구들이랑 청춘을 즐기면서 여행도 다녀야 되죠. 놀러 가야죠 또 이제 그러니까 바다 보고. 이제 금요일에 출발해서 일요일에 와서 그 다음에 월요일에 수업을 간다 이렇게 이번 학기 중에도 3일을. 여행을 갈 수 있는 가장 네, 좋은 그쵸. 방법이네요. 그리고 또 월요일에 휴일이 끼어있다. 그럼 3박 4일이 되는 거죠. 그럼 또 퍼펙트하죠. 동호 씨는 왜 또 이제 공강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세요? 저는 공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도 하지만 사실 오. 이번 학기에는 공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그럼 약간 힘드실 텐데 아닌가요? 저는 사실 이 심리를 이용했어요. 이 심리를 이용했다는 게 심리를 이용하다니요? 이게 뭐야? 부학생회장님. 네. 경쟁률을 줄이기 위해서 금공강을 많이들 선호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금요일 수업 같은 경우가 경쟁률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듣고 싶은 강좌들이 만약에 금요일에 있는데 그러면은 금요일에도 있고 월요일에도 있다. 그러면은 금요일 거를 선택하면은 조금 경쟁률이 낮게 내가 원하는 걸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좀 전략적이시네. 네, 꿀 수업들이 다 금요일에 몰려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좋은 교수님들, 좋은 그쵸. 수업. 그래서 너무 또 금공강만을 무조건 해야 되라기보다는 공강을 만들되 이제 다양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수업과 그런 특성들을 고려해서 공강을 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이제 권고해드리고 싶은 점은 저는 이제 공강에 미친 사람입니다. 공미사라고 하죠. 공강에 미친 사람이었는데 제가 1-2학기 때 공강이 약 3개였어요.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아예 수업이 없었고요. 수요일에는 이제 플립러닝과 같은 느낌으로 이제 한 3주 정도만 그 학기 초에 수업을 나가고 이후에는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수업이어서 사실상 월수 금공강이었는데요. 이렇게 무리하게 공강을 얻으려고 이제 시간표를 짜는 경우 저는 화목에 항상 수업을 3-4개씩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강에만 치우쳐서 시간표를 짜다 보면 좋은 강의도 놓치고 하루에 3-4개 이상 들으면 시험도 겹치고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강만 추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수업과 시험날 이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해서 시간표를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뭐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거.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드리고 싶은 점은요. 고등학교 때 우리 보통 등교 몇 시에 했어요? 저는 8시 15분까지 등교를 했어요. 저희는 경기도라서 9시 등교를 했는데요. 9시 등교를 했기 때문에 난 9시 대학교 수업도 갈 수 있을 거야.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된다고 생각을 다들 인간 처음에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여러분. 아침 수업 무조건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무슨 생? 통학생. 특히 무슨 생? 동학생. 통학생은 특히나 더 아침 수업을 피하셨으면 이게 좋겠어요. 왜 피해야 되냐면 통학생 같은 경우는 저는 작년에 10시 반 수업을 들었는데도 7시 반인가? 그때쯤 일어나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남들 다 자고 있을 시간에 저 혼자 이제 일어나서 준비하고 저 출발했을 때도 남들은 자고 있어요. 맞아, 저는 굉장히 억울했던 게 나는 10시 반 30분, 그러니까 저희가 10시 반에 이제 같이 듣는 전공 수업이 있었는데 이제 그 전공 수업을 듣기 위해서 거의 저희랑 동기인 친구들 다 이제 일어났죠. 이제 행정학 언론이라는 과목이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9시쯤에 눈을 뜬다거나 9시쯤에 집에서 나와요. 아무리 이제 빨리 나와봤자. 근데 저는요, 여러분, 집에서 8시에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몇 시에 일어났을까요, 대체? 그렇기 때문에 10시 반 수업을 듣기 위해서도 통학생은 이렇게 일찍 나와야 되는데 과연 9시 수업을 듣는다? 그건 그냥 남들이 자는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수업은 꼭 피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동호 씨가 얘기했듯이 동호 씨는 이제 자취생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수업을 보통 잘 안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취면 네. 솔직히 좀 아침 수업 할만하지 않는가요? 저는요 집에서 전경대까지 30초가 걸려요. 30초. 네, 30초가 굉장한 걸리는데. 기만이네요, 아, 이거는. 우리 30분도 넘게 걸리는데 우리는 그쵸? 이제 3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10시 30분. 30분 수업이면은 29분에 일어나도 안 늦게 갈 수 있어요, 솔직히. 한 대만 때려도 될까요, 혹시? 근데 네. 저는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술을 좀 좋아해가지고 술을 좀 좋아해서 신입생 때 술을 많이 마셨었는데 한 번은 10시 반 수업에 제가 술 냄새를 왕창 풍기고 오시 때 그때 기억나죠, 다들? 일단 교수님 앞에서 자지 네. 않았나요? 맨 앞에서? 교수님 앞에서 네, 잡으려가지고 제가 한번 네. 눈도장 제대로 찍혔었던 네.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취생이라고 꼭 그렇게 아침 수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꼭 가까운 애들이 지각을 한다. 이거는 그쵸. 이거는 정말 진짜 이거는 진리야, 어째 진리. 진리야. 이거 뭐라 하죠? 그 도덕책 말 그대로 국룰. 국룰입니다. 국룰. 뭐 어디나 다 적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침 수업은 꼭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요. 통학생 서희 씨, 그리고 저는 또 기숙사를 경험하고 기숙사인 저, 또 자취인 동호 씨가 함께 얘기해주고 싶은 건 꼭 본인의 등하교 방법을 고려를 해서 이런 총합적인 팁을 포함을 해서 시간표를 짰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희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통학생이야. 그러면 자취생 친구가 나랑 가장 친하다고 해서 자취생 친구 따라해서 시간표 짜지 마시고요. 본인에게 힘들지 않을 시간표, 본인이 듣고 싶은 시간표를 전략적으로 잘 배치를 해서 시간표를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꿀팁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꼭 시험 날짜를 확인을 하고 이거 이제 시간표를 진짜 짰으면 중요해, 좋겠습니다. 이거. 이게 왜 중요하죠, 진짜? 한번 언급 한 번만 해주세요. 시험이 이제 네. 기영이 같은 경우에는 그때 월수금 공간을 만들어서 화목에 시험이 했습니다. 4개씩 몰린 적도 그렇죠. 4개 있어요. 몰린 적 네, 있었어요. 진짜 그러면은 죽는 줄 하루에 알았습니다. 시험 하나도 진짜 힘들거든요. 왜냐면 전날에 밤을 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했지만 지금은 고등학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평소에 공부를 그렇게 하는 학생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대학교에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전날에 벼락치기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하루에 시험이 4개다? 말이 안 됩니다. 고등학교 때 하루에 시험 4개 봤다고 나 대학교 시험 4개 왜 하는데 여러분 한번 절대 해보세요. 아니죠. 대학교 네. 시험은 해보세요. 대학교 시험은 달라요. 왜냐면은 이제 고등학교 때는 객관식으로 번호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였잖아요. 대학교 때는 이제 객관식이 없어. 무슨 종이었지 그게? 그게 그 이제 논술형 시험등이라고 합니다. 비포 사이즈. 비포 사이즈 종이를 앞에서 뒷장까지 그냥 근데 빼곡하게 그거를 다 한 채워야 장만 돼. 쓰지 않아요, 그쵸? 한 장만 쓰면 안 되죠. 네, 보통 한두 장 진짜. 쓰고. 그렇기 아. 때문에 이제 꼭 시험이 여러분 맘대로 설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 날짜도 고려할 수 있으면 꼭 고려를 해서 그 시간표를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 알아본 시간표 짜기 꿀팁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행정학과 선배분들의 시간표를 보면서 좋은 시간표, 나쁜 시간표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